급발진이냐 페달 오인 사고냐 아직도 갑론을박이 치열하죠. 이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일부 시청자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된 걸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급발진 사고는 모두 페달 오인 사고였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그래서 댓글 토론이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이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고 이제는 이 논란이 끝날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일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해운대에서 벤츠 돌진 사고가 발생했고 이게 지금 급발진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이 사고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이런 게 급발진 공포를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급발진 공포라는 게 사라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 추석 연휴를 전후로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13일에 올라온 이 기사 급발진 주장이라고 쓰여있죠. 그런데 이 사고 알고 보니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해운대 벤츠 돌진 사고 이게 지금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다, 그래서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아서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해버리면 그게 급발진이든 아니든 일단 이 단어를 접하게 되고 충격적인 사고 장면을 같이 보게 되면서 뇌리에 깊게 박히게 되고 더 빠르게 대중들 사이에서 확산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아직 이 루틴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 자동차 급발진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다 이거죠. 아마 이 대목에서 댓글창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잘 보면 핵심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수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321건, 100분율로 치면 무려 88%가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3건은 급발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분석 불가로 분류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 자동차협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이제 국내외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결과를 보면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밝혀진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날 설명회는 왜 개최된 거냐, 자동차 제동 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EDR이라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와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고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EDR의 신뢰성은 국내외에서 수만 건 이상 사고 분석 결과를 통해 검증됐다. 둘째,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무조건 속도가 감소하고 정차한다. 셋째, 급발진 의심 현상은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휴먼 에러, 운전자 오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 나온 거냐, 간단합니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현상이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즉 제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EDR에 대한 편견이나 교통사고 조사 절차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에 더욱 힘을 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명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 발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앞으로 운전자들이 어떤 걸 유심히 봐야 하고 어떤 걸 요구해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급발진이 없다라는 주장도 중요하지만 페달 의심 사고든 진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급발진이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막연한 불안감부터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이제는 아예 잘못된 정보, 확인되지 않은 정보마저 공포심 조장에 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언론이 확인도 안 된 사고를 급발진이라고 보도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 페달 오인 사고, 이렇게 워딩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있었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보니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장면이 나와버린 거죠. 이 차주가 충격을 먹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페달 블랙박스를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여론이 바로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 앞에서 언급했던 부산 벤츠 돌진 사고가 화근인데요. 사고 이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운대 돌진 벤츠 브레이크 등 켜져 있었다, 현장 CCTV 보니 브레이크 등 켜져 있었다, 해운대 벤츠 돌진 사고 경찰 본격 수사.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지금은 브레이크 등에도 확연히 불이 켜져 있네요.
있고요. 지금의 벤츠는 옛날의 벤츠가 아닙니다. 성능이 하락해서 미국에서는 사지 말아야 할 자동차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수두룩합니다. 기사 내용은 어땠을까요? 그대로 인용해 드릴 테니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전날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직전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비상등이 전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영상 속 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H가 제동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에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도 상당한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동력은 얻지 못했을 수 있다. 또 사고 현장 바닥에는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때 남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어서 H가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떤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야, 아무리 운전자가 70대라고 해도 비상등까지 켰으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심지어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왔으면 이건 빼박 급발진 아니야? EDR은 또 브레이크 안 밟았다고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비슷한 유형의 댓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안 있다가 부산 해운대 벤츠 사고 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 안 밟은 것으로 밝혀져, 이런 기사가 나와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거봐, EDR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이러면서 국가수를 믿으라고, 현토부를 믿으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불신과 공포가 또 한 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했다고 봅니다. 당시 CCTV 영상을 같이 볼까요? 이 차가 구형 E클래스인데 저는 처음 이 화면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인데 이걸 브레이크 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형 E클래스의 테일램프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등하고 깜빡이가 켜지면 3줄, 브레이크 등과 깜빡이가 켜져도 3줄이 들어옵니다. 만약 미등과 브레이크 등 여기에 깜빡이까지 켜지면 총 5줄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것만 봐도 브레이크 등이냐 아니냐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등이 아닌 미등이 들어온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면 이 사고차는 화면상 비상등까지 총 3줄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보조 제동등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보조 제동등이 이렇게 뒷유리 아랫부분에 길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고차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죠. 촬영된 화면이라 불빛이 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브레이크 등인지 미등인지 모를 이 불빛은 영상에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미등하고 깜빡이 위치가 브레이크 등보다 가깝긴 하지만 얘네가 보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이어도 화면처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고, 대낮인데 미등이 왜 들어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죠. 우선 이 차가 구형 E클래스라 후면 주간 주행 등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차가 있는 곳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즉 오토라이트가 켜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수입차들은 이렇게 그늘이 계속 이어져 있는 곳을 주행하면 오토라이트가 켜지는 차들이 많습니다. BM이나 토요타 같은 차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들처럼 브레이크 등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언론은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 일각에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차종의 경우 비슷한 위치에 미등도 들어오며 보조 제동등이 CCTV 화면상 들어와 있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한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 오인 사고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그런데 또 EDR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한다고? 역시 이것들 다 짜고 치는 거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급발진 공포를 접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심 살만한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울 택시의 시범 사업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각에선 이걸 보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는 어떤 교수가 난리라더니 급발진은 또 페달 블랙박스를 정부에서 직접 달아준다고, 그것도 서울 택시에, 이것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민감하지 않은 사안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건 특히나 이해관계인이 엮여 있다거나 심지어 그 이해관계인이 사회에서 급발진 공포를 조장하는 인물로 대중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대중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준다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더욱 조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정부를 비롯해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같은 자동차 관련 협회들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료만큼 중요한 게 마케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 자료나 조사 결과 같은 걸 제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미 공포심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심지어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때문에 급발진은 모두 페달 오조작 사고다 라는 걸 대중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게 할 건지 이 또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화재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지금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제조사와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자료 사이의 괴리감이 엄청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선 아무리 과학과 숫자 데이터를 보여줘도 EDR을 어떻게 믿냐, 국가수를 어떻게 믿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협회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대로 급발진이 모두 페달 오조작 사고였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고가 나냐 안 나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차가 갑자기 튀어나갈 때 급발진이라는 단어와 사고 장면들이 떠오르는 순간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공개된 사례들처럼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기 쉬운 겁니다. 문제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이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급발진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바꿔 밟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급발진이든 페달 오인 사고든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차가 튀어나갈 때 페달을 잘못 밟았나 라고 생각하면 발을 뗄 것이고 으악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속 페달을 미친듯이 밟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사고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모두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자동차 협회와 전문가들이 이런 마케팅의 열과 성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동시에 우리는 뭘 요구해야 하냐, EDR 기록 시간을 늘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5초밖에 기록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이게 사고가 날 때까지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은 건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안 먹혀서 가속 페달을 번갈아 가면서 밟은 건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거 20초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20초가 기록된다고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의무화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 절차는 무려 14단계나 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논의조차 안 되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얼마나 많나요? 이걸 빨리 입법해서 의무화하도록 해달라고 운전자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역설적으로 제조사도 최근에 공개된 자료와 발표처럼 모두 페달 오인 사고라면 굳이 EDR 20초 기록 의무화를 미룰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현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차가 갑자기 나간다 싶으면 우선 발부터 떼보고 그래도 나간다면 양발로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지도록 밟아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